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슈는 뭐냐? 바로 이 급발진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이게 지금 왜 논란이 되고 있냐? 아마 화면에 보이는 썸네일처럼 자, 이런 급발진 의심 사례를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한두 번쯤은 이제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수많은 급발진 사례 중에, 급발진 의심 사례 중에 몇 건 정도는 이 제조사의 책임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기 보시면 최근 6년간 급발진 추정 사고가 534건이나 있었는데 이 중에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사례 자체는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 기아,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순으로 이렇게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급발진이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그래요. 즉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과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사례 중에 하나를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전기차 택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데, 자, 이때 무려 이 택시기사분이 무려 188km로 질주를 했다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택시기사분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렇게 급발진이 된 이유가 뭐냐?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었던 이제 차량하고 이제 단순 접촉사고 이후에 갑자기 자동차가 급발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기사분이 어이구 이러니까 이제 승객분이 사이드 브레이크, 사이드 시동 한번 꺼보라. 자, 이렇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분이 뭐라 그래요? 시동을 껐다니까 안 꺼져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니까 이제 승객분이 브레이크 잡아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돼 브레이크 잡았다,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녹취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 후에 이제 기사분을 그리고 승객분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최초 충돌 후에 급발진했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 택시 기사분은 중앙선 넘은 차와 박는 순간 앞으로 가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되고 계속 가더라고요. 사람이 나올까봐 참 겁났다. 사람이 나오면 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 당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분도 뭐라 그랬냐? 발은 확실하게 엑셀 안 밟았습니다. 왜냐? 제가 일어서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시동 끄세요 했는데 몇 번을 눌러도 안 돼요,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다행히 이제 승객분이 같이 타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택시기사분이 혼자 탑승해 있던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난처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항상 이 시청자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중간중간 드리는 이 깜짝 선물이 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런 뉴스들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다? 제가 9월달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말씀드렸냐면 9월에 핫 이슈가 중입자 치료기다,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기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중입자 암 치료기가 이제 이슈가 될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자동적으로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는 뭘까? 자, 이쪽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부자들은 항상 어떻게 알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곳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항상 투자를 고민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요런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 당연히 무료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지난번에 저에게 공유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모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뭘 보내드렸어요? 종목명 모비스. 자, 이 종목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냥 종목만 드린 게 아니고 매수가는 얼마,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 자, 이렇게 제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이 모비스를 제가 왜 드렸어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9월에 이제 핫 이슈,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 중입자 치료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바로 이 모비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9월 달에 문자를 드리고 난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됐다? 제가 이날 9월 11일 날 이때 문자를 드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주가가 무려 3배나 뛰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 돈이 되는 이슈를 가져왔죠.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로 이 급발진 논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 수 있을지 투자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이 EDR 관련주가 앞으로 급등할 예정이에요.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자, 그 이유가 뭐냐?
매번 이렇게 급발진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여지없이 EDR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EDR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이 EDR은 뭐냐? 바로 이 사고 기록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EDR이 지금까지는 누구밖에 볼 수가 없다? 국내 차량 제조사만 이 EDR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사고 기록 장치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피해자들이 급발진으로 이제 사고가 의심이 돼도 이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뭐라고 발표했어요? EDR 규정을 신설하겠다. 사고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다? 지금까지 차량 제조사만 볼 수 있었던 이 EDR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는, 자, 요런 가능성이 지금 열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 EDR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자, 요렇게 지금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 EDR 관련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즉, 이 EDR을 만드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급발진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EDR 관련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항상 오픈해 놓고 있죠.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급발진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모비스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급발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EDR 관련주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문자 받고 추천해 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이 문자 받으셔서 이 종목 받으셔서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으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봐라, 주식을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꾹 눌러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도 더 열심히 영상을 찍고 채널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승객분의 인터뷰까지 공개가 되니까 당연히 여론이 폭발했죠. 이게 과연 급발진이 아니면 뭐냐, 이러니까 이제 현대차에서 최대한 조사를 협조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아래 보시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며 경찰이나 국가수 등에서 요청이 온다면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심 사례가 있었죠. 자, 강릉에서 이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이신 것처럼 지금 이제 건너편에 차도에 있던 SUV 차량이 반대쪽으로 넘어서 지금 날아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과속을 하고 있는데, 이 운전자가 이 60대 할머니라고 그래요. 이제 뒷좌석에는 이제 손자를 태운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손자가 이제 12살 정도 됐다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손자는 이제 사망을 했고 할머니는 이제 크게 이제 부상을 입었다고 하시죠. 어쨌든 결국 이렇게 이제 옆에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 차량이 멈출 수가 있었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이제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브레이크가 계속 말을 듣지 않아서 기어를 주행해서 중립으로 바꿨지만 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경찰에서 이게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때도 여론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다행히 최근에 뭐라고 발표가 났어요? 이 할머니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초에 이제 국가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감정 결과를 내놓으면서 할머니에게 굉장히 이제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다행히 경찰 측에서 이제 뭐라고 발표했냐, 국가수 분석 결과를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즉, 국가수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맡은 이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급발진 의심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60대 할머니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이제 이런 관심이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가 이례적이라는 거는 다른 피해자분들 중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이제 피해자분들 중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우리나 이제 차를 구매할 때도 이런 급발진이 발생하지 않을 차를 이제 복불복으로 골라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뭐다?